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벼슬보다 밥 한 술이 낫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속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통해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김정욱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욱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빛낼 거라 믿었습니다. 정욱이가 장원급제라도 하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저 아이는 하늘이 내린 인재라오.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욱은 날마다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이 깊도록 서당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정욱의 아버지 김진사는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제법 넉넉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죠. 좋은 책을 구하기 위해 한양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유명한 스승을 모셔오기 위해 큰 돈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하여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그래, 우리 정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정욱은 생애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괜찮다. 정욱아, 첫 시험이 어찌 쉽겠느냐. 다음을 기약하자꾸나. 아버지는 실망한 아들을 다독였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정욱은 과거 시험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22살 낙방, 25살 낙방, 28살 낙방. 세 번째 낙방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정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욱아, 너는 반드시 벼슬에 올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라. 아버님. 아버지의 유언은 정욱에게 더 큰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꿈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정욱은 더욱 맹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정우가, 내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제발 밥 좀 먹거라. 어머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해야 하옵니다. 31살이 되던 해 정욱은 다시 한번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낙방했습니다. 연이은 과거 시험 준비로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정욱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대부분 정욱의 공부에 쓰였습니다. 책을 사고 스승에게 사례를 하고 한양을 오가는 비용을 대느라 논밭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습니다. 정우가 이제 그만 과거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반드시 벼슬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네 집안 형편을 보게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지 않은가. 모친께서도 편찮으시다 하던데. 제가 급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정욱은 귀를 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춘보는 정욱보다 5살 아래였지만 정욱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춘보는 일찍이 과거의 꿈을 접고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철 따라 곡식을 심고 거두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욱 형님, 과거도 좋지만 때로는 현실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가? 자네는 평생 흙이나 파며 살 테지만 나는 다르네. 정욱은 춘보를 무시했습니다. 벼슬도 없는 상놈이 무엇을 알겠냐는 생각이었죠. 35살이 되던 해봄, 정욱의 어머니가 크게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정우가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집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논마저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욱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정욱이, 미안하네만 우리도 형편이 어렵네. 자네에게는 이미 여러 번 빌려줬지 않은가? 갚을 능력이 있나?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하던 정욱을 이제 마을 사람들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정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보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이거라도 쓰십시오. 춘보는 품속에서 조그만 주머니를 꺼내 정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머님 병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가을 추수로 번 돈인데 얼마 안 되지만 의원을 부르시는 데는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네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우리는 같은 마을 사람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춘보의 도움으로 정욱은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벼슬을 꿈꾸며 책만 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춘보는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벼슬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정욱은 자문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집안은 거덜났으며 이웃들은 나를 피한다. 내가 얻으려 했던 그 명예가 이 모든 것보다 과연 가치 있는가? 새벽까지 깊은 고민에 잠겼던 정욱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과거는 포기하겠나이다. 정우가 무슨 소리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 아니더냐? 그것은 제 꿈이 아니었나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바람이었고 세상의 기대였을 뿐이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나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옵니다. 정욱은 그날부터 책을 덮고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춘보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호미질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점차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아, 그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정욱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이듬해를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밥 한 그릇이 이토록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의 그 편안함과 뿌듯함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자신을 돌보는 모습에 어머니는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정우가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이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어느새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반 출신답게 글을 아는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농사 경험이 쌓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춘보와 함께 협력하여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고 공동으로 곡간을 마련하여 흉년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욱을 존경했습니다. 벼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품과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정욱이가 진짜 선비로구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일세. 어느 가을날 정욱은 춘보와 함께 추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보, 자네에게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허망한 꿈만 쫓고 있었을 게야. 형님, 무슨 말씀을 형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나는 평생 벼슬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네. 그러나 이제 알겠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가족이 건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더군. 벼슬보다 밥 한 술이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네,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낯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정욱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욱의 집을 찾아와 고민을 상담하고 아이들은 그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정욱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훗날 정욱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정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냐, 아들아, 내가 만약 과거에 급제했다면 아마도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쳤을 게다. 지금의 이 평범한 삶이 내게는 그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단다. 그것이 바로 벼슬보다 밥 한 술이 낫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렇단다. 명예와 지위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매일의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정은 영원히 남는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벼슬보다 밥 한 술이 낫다. 이 속담은 단순히 생존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실을 외면한 채 헛된 명예만 쫓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 가족, 건강, 이웃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